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알리타 배틀엔젤 보고 왔습니다. 개봉은 사실 하루 전날 했었는데 저희가 설날 지내고 오는 바람에 설에는 쉬어야죠. 그렇죠, 쉬어야죠. 네. 그래서 하루 지난 오늘 보고 왔는데 오늘도 늦게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4DX로 봐야 되는데 4DX로 시간이 오후 시간대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보고 네네. 늦게 왔는데 좀 대본도 만지고 뭐 하다 보니까 네네네. 좀 늦었습니다. 네네네. 자, 알리타 배틀엔젤 어떻게 또 보셨는지. 일단은 뭐 저희가 방송을 예전에 너무 섣불리 해버렸잖아요. 마치 그 저스티스 리그에서 플래시가 내가 너무 빨리 왔나? 했던 것처럼 네. 좀 빨리 했는데 어쨌든 그때도 뭐 얘기했지만 제가 원작을 오래전부터 봤었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어린 시절 만화를 배우면서도 봐가지고 개인적으로 정말 오랜 역사와 추억이 있는 작품인데 일단은 최근에 일본 콘텐츠들이 많이 영화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만들고 뭐 미국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있죠. 헐리우드와 일본의 접근 방식? 요거의 좀 차이점을 또 이번에 확인한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또 집중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원작을 최대한 존중한 재현의 느낌이라고 하면은 미국은 원작을 존중하되 창조를 위한 파괴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는데 알리타 역시 뭔가 서순이나 감정선, 인물들의 관계, 캐릭터 이런 거를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배치를 하고 재해석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작품보다 원작에 대한 리스펙과 그 다음에 그 원작의 매력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한 작품이다 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어 놓은 이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이 잘 뛰어놀았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봤고요.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라면 이 정도는 나와줘야 이제 만화 팬들도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납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영화로 재밌게 봤고요. 이제 그 비주얼도 이 정도면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또 있기에 그런 부분들은 뒤에 몰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네네네. 이 말을 일랑 때 똑같이 했던 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일랑은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김지훈 감독님은 죄송합니다. 김지훈 감독님 사랑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무비적 3부작을 진행했을 만큼 기대감을 충족시켰던 부분도 있었고 실망감을 느끼게 했던 부분도 있었던 뭔가 장단점이 애매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애매함은 극장에 나오는 관객들 반응과도 비슷했는데요. 네.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 같은 게 있는 영화였고 또 그러기에는 엔터테인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기 더 애매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는 원작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난잡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총몽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라인을 잘 따라간 것 같아서 뭔가 그건 나름대로 칭찬할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팁이 있다면은 4DX를 보시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이 4DX와 이 알리타는 뭔가 연기성이 있다. 뭔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 영화는 조금 저에게는 애매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요 얘기는 뒤에서 좀 더 몰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네, 따라하는 거예요. 카피 닌자 반가워요. 원래 유재석 씨가 이런 거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도 한번. 자, 알리타 배틀엔젤은 어떤 영화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원작을 영화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해낼 수 있는 훌륭한 비주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거대 도시 자렘과 그리고 고철 도시를 잘 구축한 상태에서 주인공들이 활약을 하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의 눈도 즐겁고 좋은 활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리타의 그 눈에 대해서 초반에 되게 혹평이 많았는데 역시나 또 보고 있자니 인물들 사이 자연스럽게 녹아서 이게 뭐 CG인지 인간인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전 예뻤어요. 진짜요? 네. 이상형은 알리타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어쨌든 뭐 부정적인 편견이나 이런 거 없이 배우 바라보듯이 바라보게 돼서 혹시 예고편 보시고 이거 뭐야 징그러워 했던 분들은 그런 걸 좀 버리시고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틀 장면이 되게 훌륭했어요. 특히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제가 개봉 전부터 그렇게 입이 닳도록 내가 모토볼레이서 제일 재밌을 거라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결국 모토볼레이스가 제일 재밌었죠. 네, 정말 훌륭한 액션이었고 그다음에 적어도 저는 올해 초 작년 한 4분기 요 사이에 나왔던 그 어떤 영화보다 직관적이고 훌륭한 액션 장면을 구축했다고 생각해요. 그 모터볼 레이스만 놓고 보면 그 모터볼 씬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만화책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좀 지루했고 루즈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약간 왁구가 나오는 거죠. 이 그림보다는 이거는 확실히 액션이야. 그렇죠. 이거를 넣었어
넣었어야 뭔가 스펙터클해진다는 걸 그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넣은 건 좋았고 만약에 후속작이 나온다고 하면 이 모터볼 레이스를 주축으로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저희가 4DX 위드 스크린 X로 봤잖아요. 여기서 장점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냥 그 자렘이나 고철도시 풍경을 이 스크린 X가 되게 와이드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넓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IMAX로 보신 분들도 되게 넓다라고 느끼겠지만 공간감이 생겨버려서 진짜 넓은 곳 안에 있다, 뭐 넓은 곳을 바라본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터볼 레이스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봅슬레이 같은 거 보면 조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시점 잡아주는 그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가 그걸 같이 가고 있는 느낌이 나요. 모션 체어도 되게 잘 움직여주고 몰입감도 좋고 또 그 스크린 X의 공간감 그리고 이제 등에서 이거 되게 잘 쳐주거든요. 그죠. 안마기 티클러라고 하는데 요런 거나 그리고 좀 의외로 잔인한 장면이 많아서 피 튀는 것도 머리를 많이 튀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정신없이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런 거 소개해드리면 뭐 또 막 광고 같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스크린 X나 이런 데만 포함되는 기술이 있어요. 네. 특히 이번에는 비네팅 기법이라고 해서 스크린 X에만 추가된 거예요. 일반관에서 보실 수 없는 건데 주인공이 알리타가 과거 회상을 할 때 이 장면들 보면 주변이 약간 검게 약간 흐릿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스크린 X 관 여기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싹 표현해줘요. 근데 이게 일부러 집중할 수 있게 이 효과를 넣어준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알리타를 너무 재밌게 봤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렇게 4DX랑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스크린 X랑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장점들을 다 뒤로 하고 단점을 좀 시작하자고 하면 이 원작이 원래 되게 전개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소 허술했던 설명들을 채워넣는다고 타임라인을 좀 재정립을 했는데 영화적인 그 타임라인을 스킵하고 생각해도 관객들이 납득이 안 가는 너무 빨라서 감정을 몰입할 시간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나마도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계속 뭔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터볼 레이스도 재밌게 봤지만 이게 원래는 원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번 영화에서 모터볼 레이스를 빼고 일어났던 사건들이 다 끝난 다음에 모터볼 레이스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그 중간에 생뚱맞게 딱 들어가 버리니까 재밌게 했는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라는 생각이 또 막 들기도 하고 초반에 헌터 워리어로서 성장하는 과정, 광전사 바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이드와 쌓아가는 관계, 휴고랑 쌓아가는 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심도가 얕아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휴고랑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랑이 급진전했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이드와 시렌이 부부 사이였다. 이것도 원래 원작에 없는 얘기거든요. 이건 좀 스포일러겠지만 그리고 그 사이에 딸이 있었다. 라는 것도 원작의 그 자렘의 설정 자체를 아예 배반해버리는 그런 설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되게 차이가 나서 원작 팬들에겐 또 혼란을 주고 여러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보시고서 총몽 원작 초반만 읽고 가신 분들은 뭐야 이 TMI들은 라면서 이제 되게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또 그 알리타의 과거 회상 장면들도 초반만 보신 분들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감정이입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되게 많았다. 특히 이드와 그 시렌이 알리타를 보는 느낌이 내 딸을 보는 느낌으로 이제 그 약간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데 원작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다르죠. 너무 차이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느낀 바로는 이드와 원작에서 갈리와 이도 이 두 사람은 부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끝까지 서로 존경하는 사람과 품어주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절대 이성적인 거나 아니면 가족적인 느낌을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야 헐리우드도 신파야? 라는 느낌이 살짝 날 정도로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었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긴 것들을 굉장히 함축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모양새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렌이 죽잖아요. 애니메이션을 죽을 때는 이 사람이 결국 미련을 못 버려서 그래서 이게 결국 자신의 자충수로 이런 모습이 됐다. 이런 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결과인데 엄청 충격적이었죠. 네. 근데 여기서는 그냥 희생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캐릭터가 되게 안 빛나는 느낌이 많이 나요. 제일 제가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이건 흉은 아니에요. 흉은 아니고 원래 감독이 로버트 로드리게즈가 됐을 때부터 나는 이거는 끝장났다. 원작의 그 고함을 그대로 가져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 옆에 조그만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여기서 바람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던 애들이 여기 앞에 보면서 뭐 사지가 찢겨나가고 머리가 잘리고 피가 막 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쵸. 근데 이제 아까 알리타 얘기한 것처럼 보다 보면 그냥 배우처럼 보인다니까요.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전 놀랐어요. 왜냐면 너무 어린 관객들이 그 제 주변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수위가 센 편이다.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이와 같이 보려고 생각하셨다고 하면은 한 번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12세 이용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부모님 동반하면은 그 더 어린 애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수위가 아무래도 좀 셌죠. 그리고 네. P라고 하기에는 또 뭐하지만 그래도 튀긴 튀니까. 아유 뭐 인간 형태의 것이 오체분시라고 하죠. 이게 5개 이상으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잘 보여주지 않아요. 19금을 걸어도. 그렇죠. 혈액누에서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리 그 이렇게 로봇이라도. 기계 몸이라고 해도 우리 그 어렸을 때 봤던 로봇 만화 생각해봐요. 그렇게 찢어 죽이진 않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참고하셔야 된다. 네. 저도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원작을 봤던 만큼 원작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총몽 원작 만화책과 비교했을 때는 이 내러티브의 시간대가 아주 뒤죽박죽 많이 섞여 있거든요. 휴고 스토리와 모토볼 스토리가 차례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동시간대로 구성이 되면서 좋게 말하면 122분 안에 잘 버무려낸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나쁘게 말하면 어느 하나 진득히 해내지 못한 겉핥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총몽 애니메이션과 비교했을 때는 이 애니메이션 내러티브에 모토볼을 조금 첨가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캐릭터인 시렌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122분 안에 이 모든 걸 녹여낸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걸 저희가 부비적에서 수차례 얘기했어요. 걱정 섞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 맥락을 이제 잘 이해를 그래도 한 느낌이라서 준수하게 해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인물 관계나 세계관은 그럭저럭 이해는 시켰지만 총몽 원작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무쌍한 장르적인 성격이나 심도 있는 이야기까지는 버무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흔하게 봤던 SF의 사이즈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엘리시움 같은 기시감 같은 걸 느끼거든요. 되게 엘리시움하고 내용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단적인 예로는 알리타의 성격의 변화나 이도와의 관계가 상당히 라이트해졌고요. 알리타가 호기심 어린 성격으로 퉁치는 것들이 관객들에게는 주인공의 공감대가 뭔가 빠져들 만한 요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아까 정크가 또 설명을 해줬던 부분이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었고, 이 좋았던 부분은 역시나 모토볼과 액션씬이었는데요. 이 모토볼과 4DX의 궁합은 그야말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SF의 스펙타클함은 여기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션체어와 바람은 마치 모토볼 씬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뭔가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그런 기분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액션들이 빠른 컷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묘사해내면서 이 트랜스포머 같이 이제 정신없는 그런 액션들이 아니라 효과적인 액션 연출을 보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제대로 구현하지 않았던 그루 이시카가 분량을 제대로 확보해내면서 휴고 스토리에서 모자랐던 이 액션씬의 분량을 이 그루 이시카가 분량을 제대로 채웠다. 이 액션도 이 중간중간에 지루하지 않게끔 이 그루 이시카가 등장하면서 이 액션들을 보여줬다. 그런 부분들은 잘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 시리즈물로 기획하기 위해서 1편인 알리타 배틀엔젤의 전개를 빠르게 하고 간결하게 해내면서 캐릭터들의 공감대나 심도 있는 내용보다 영화 안에서 즐길 거리들을 더 채워넣었다 라는 느낌이 더 강했고요. 호불호가 매우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원작을 본 사람들에게는 좀 아쉽겠지만 궁각기동대 인랑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 총몽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심도 있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작을 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중 관객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통용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화려한 CG들과 화려한 액션들로 그것들을 좀 뒤덮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근데 조금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총몽이라는 작품 자체가 되게 긴 시간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마지막에 대반전으로 좀 사람들을 와악하게 만들었던 작품인데,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네, 좀 이번에도 사실 진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간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만화책 한 1권에서 4권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대부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라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냥 어차피 이렇게 느리게 나갈 거였으면 차라리 그 알리타가 각성해 나가는 장면을 1편에 다 할애하고, 뭐 이제 모터볼을 2편으로 아예 하고, 뭐 이제 3편에서 밖으로 나가서 고생하는 알리타의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점차적으로 이제 그 자렘의 비밀이나 이런 거에 접근해 나가는 형태로 아예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1편에 대해서 성공의 그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였으면 제가 스크린 테스트 했을 때 분명히 2편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금 급한 게 아니었나. 저희가 이거는 이제 무비적 부비적에서 또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저도 휴고 이야기하고 모토볼신이 분리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마지막에 휴고가 올라가는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그 충격적인 장면이 정말 단칼에 그냥 배워버리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바랐던 감동은 이 감동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시렌 부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난 떠날 거야 하다가 다시 자렘으로 갈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변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받았던 그 감동과 그 충격적인 반전들은 도대체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는 사실 그 시렌하고 휴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유고 그 두 사람이 자렘을 향해서 열망하는 그거를 계속 분출하다가 그게 광기로 변하는 순간들을 잘 그려준 건데 되게 그러기에는 여기서 나온 휴고는 너무 착했어요. 네, 너무 착해서 그냥 거기 올라가는 게 그냥 너무 아쉬웠죠. 어떻게 보면 로드리게스 감독이 이번에 만들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역시 카메론이 만드는 게 나았어 라는 얘기였다고 해요. 근데 저는 로드리게스 감독의 역량은 충분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쨌든 이 전체적인 과정은 카메론이랑 둘이 만들어 나간 거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좀 급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네요. 자,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타처럼 커진 눈으로 봤으나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 찝찝함이란 점점점점 저는 한 3.2점 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총몽 물음표 3.2점입니다. 사실 총몽이라는 작품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없는 작품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심도 있고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보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조금 그냥 원작을 봤던 사람으로서 좀 한편으로 아쉽고 뭔가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또 들어요. 뭐 하는 거야? 자, 극장에서 4DX 또 위드 스크린 X로 또 구경하시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들도 되게 굉장히 신나면서 봤거든요. 네. 34살을 신나게 보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제 옆에 앉으신 40, 50대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이제는 저희가 대부분 조조로 보기 때문에 4DX 없이 보기는 힘든 몸이 돼버렸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로. 왜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아침에 7시 50분쯤에 영화를 봐보세요. 그때쯤에 영화가 재밌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영화 재미가 약간 떨어지면은 100% 그나마 졸거든. 의자가 흔들어주고 등에서 때려주고 해야 그 장면이 각인이 되거든요. 내 영화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요. 자, 저희는 내일 또 레고 무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